안녕하십니까. 초대석 K 진행을 맡은 김미선입니다. 오늘의 시작은 질문 하나로 열고자 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인류 대한민국으로 바꾼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교육? 네, 맞습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초대석 K에서는 대한민국 교육계를 이끄는 바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만나볼 텐데요. 오늘이 새로운 교육의 기준과 미래를 만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예, 반갑습니다. 아우, 실물을 처음 뵙는데 미남이십니다. 아이고, 그런 얘기는 자주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예. 지난 6월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3선에 도전을 하셔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예. 늦었지만 축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3선에 성공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지난 8년간 혁신 교육에 대해서 이 서울시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예. 아, 네. 혁신 교육 어떤 성과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벌써 서울에서 세 번째 네. 4년 텀으로 세 번째 교육감으로 당선된다는 것 자체가 네. 감사한 일이죠. 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또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신뢰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난 8년간의 이제 큰 과정은 우리 교육을 어떻게 보면 과거형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형 교육으로 이렇게 네. 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학교 폭력 사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과거형 교육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체벌이라든지 네. 학교 폭력이라는 이런 것들이 꽤 일상화되어 있는 지점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맞고 컸지 않습니까? 네, 네, 엄청나게 네. 맞으면서 네, 크는 네, 네. 사랑의 매를 맞으면서 큰 이런 세대고 맞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일등주의 교육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말하자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인간 취급을 받는데 네. 그렇지 않는 학생은 완전히 이렇게 차별받는 그런 문화가 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학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윗분들일수록 네네. 힘을 갖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정말 말단의 역할을 하는 이런 기존의 학교를 정상화한다고 그럴까요?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1등만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존중받는. 물론 현실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다음에 윗분들이 힘을 갖는 게 아니고 네. 선생님들이 힘을 갖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감이 힘을 갖는 게 우리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지원하는 사람들이다. 네. 이런 식의 이제 큰 변화들이 네. 있었다고 보고요. 네. 이제 이런 큰 기조에서 한 단계 높은 교육을 실현해내는 어떤 과제 그리고 또 제가 좀 반성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도 그늘이 있을 거다. 네. 어떤 교육 혁신 과정, 혁신 교육에 그늘이 있다. 네. 기초학력 문제라든지 교권 문제라든지 이런 좀 그늘을 보완하는 보완적 혁신을 하겠다. 네네. 최근에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동안 공교육에 대한 행보를 너무 잘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 앞으로도 네. 기대하는 바들이 저희가 좀 많은데요. 신년사를 통해서 더 질 높은 공교육을 만들겠다. 예, 예. 하셨고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공존의 서울 교육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그럼 구상하시는 서울시 교육의 모습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학부모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질 높은 공교육이다. 네. 공교육이 어떻게 보면 일정 측면에서는 사교육과 경쟁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에 기대하는 네. 그것하고 이 갭을 어떻게 하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더 풍부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제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게 미래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미래의 도전에 응전해서 네. 우리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것인가. 그다음에 미래형 인간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꾸도록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 네.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 네. AI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챗 GPT까지 등장하고 있는 시대에 네.
그런 시대에 맞는 미래 역량을 갖는 아이들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라고 하는 우리 지구촌 전체의 공통의 위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뭐라 그럴까 뭐 생태 시민이라고 할까요? 네. 훨씬 더 풍부한 생태 환경 이런 감수성을 갖는 생활 양식을 갖는 사고 방식을 갖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할 것인가? 뭐 이런 과제들이 있고 이런 과제에 응전하는 어떤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 네. 요게 이제 또 다른 과제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뭐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더 이제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우선 뭐 에듀티브에 지금 나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교육감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또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지난해 그 여름이 끝날 무렵에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아, 예.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예. 책이셨는데 이게 보니까 교수, 교사, 뭐 학부모, 학생 등 23명의 다양한 분들과 이 현장에서 예. 인터뷰하신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예. 어떤 마음으로 책을 내셨는지 뭐 세상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셨습니까? 예, 사실 뭐 선출직이 대개 이제 한 임기를 종합하는 책을 많이 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쓴 글들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낼까를 생각하다가 네. 아니다. 오히려 좀 시선을 바꿔보자. 오히려 학교 현장을 바꾸는 가장 일선에 있는 선도적인 파이어니어 같은 분들을 네. 오히려 모셔서 얘기를 네. 듣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주인공이 되는 책을 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해서 네. 23분을 모아서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고색 창연한 교육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만은 현장에 답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현장에서 우리 서울교육, 대한민국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개척자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네. 와상장애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침대에서 일어나 보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는 과정에서 검정고시를 그 한 분을 위해서 찾아가는 검정고시를 치릅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치르는 그 교육 주관 기관으로서 훨씬 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네.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서 특수학교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분들은 이제 어디에도 장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서울교육을 변화시키는 개척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쭉 모아서 뭐 수업혁신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을 제가 모아서 오히려 그분들이 좀 주인공이 되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교문현답. 예, 교육 그분들- 문제의 답은 그- 현장에 답이 있다.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책의 주인공을 그분들로 예, 대신하셨군요. 예. 네, 저는 뭐 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교육감님 대해서 또 빠질 수 없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교육자이시면서 또 사회학자이시기도 합니다. 네. 또 박사학위도 사회학과에서 또 받으셨고요. 성공회대 지금 사회과학부 교수 그리고 또 민주주의 연구소장도 역임을 예, 뭐 하셨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네, 교육감이 아닌 이 인간조희연에게 사회학이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십니까? 아니 이게요, 이게 전공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하는 네. 게요. 제가 8년 동안 교육 정책 행정을 하는데도 그 사회학자로서의 어떤 시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건 뭐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더 안 되는 약간 직업병 같이 해서 네. 지금도 계속 메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또 가끔 글도 쓰고요. 뭐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사회학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그 교육 사회학자적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초중등 교육의 왜곡은 기본적으로는 그 배후에는 대학이 있습니다. 네. 대학 서열화가 있고 대학 입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배후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우리 사회의 어떤 거대한 위계적인 불평등 구조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회학적 관계성, 구조 속에서 교육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여전히 저는 뭐
약간 사회학적이다. 네.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좀 네.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 혹시 꿈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사회학이나 뭐 교육에 뭐. 관련된 또 꿈을 꾸셨었는지.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엄청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하고 도서관하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한 100명쯤 되는데 중등부 회장도 하고 뭐 네. 나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니 뭐 큰 꿈도 없었고요. 뭐 착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성경 이런 데 많이 네. 어렸을 때 너무 심취해가지고 뭐 그런 착한 주일학교 학생이었었는데 그나마도 이제 뭐 좀 이렇게 좀 뭐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할까 문필가라고 할까 뭐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이나 네네. 교수나 뭐 이런 사람이 되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던 것 아, 같습니다. 자, 지금 뭐 교육감님으로도 계시지만 뭐 제9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또 회장도 또 맡고 계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현재 뭐 어떤 역할을 또 펼쳐 나가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17개 시도가 있기 때문에 네. 17명의 시도 교육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모여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명의 시도 지사가 있는 것처럼 네. 시도 지사 협의회가 있고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있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총회를 하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또 현안들이 있거든요. 네네. 최근에는 이제 뭐 교육 재정 문제 말하자면 교육청의 교육 재정이 좀 남는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미래 교육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대학이나 평생 교육에 나눠주자. 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시도에서 가져다 쓰자 뭐 네. 이런 논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이제 뭐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도 일부는 등장이 네네. 돼 있습니다. 네네. 뭐 일부지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큰 틀의 교육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함께 협력하고 네. 공동으로 이렇게 보조를 하고 그런 역할을 또 회장이 합니다. 네. 뭐 회장이라는 역할이 상당히 또 직책이 무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교육부와의 협력 또 소통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의 방향에서 보면 또 상당한 또 차이가 또 감지가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또 풀어가실지. 예, 왜냐하면 네. 이제 아무래도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교육부 장관님하고 뭐 예를 들면 서울교육감 입장이 좀 다르지 않냐, 네, 네. 뭐 자사고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네. 이렇게도 이제 네. 생각을 드시는데 이제 사실 실제 좀 다른 입장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육의 평등이라고 할까, 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인데 반해서 지금 아무래도 현 정부 입장에서는 좀 교육 수요자에 맞춰서 이렇게 좀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다양성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열화가 또 나타날 수 있는 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긴장이 있는데 네. 사실은 뭐 한 95% 이상은 공통의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뭐 진단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이 있지만 뭐 큰 차이는 없거든요. 뭐 이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또 학교를 지원하는 문제, 문화예술 교육의 문제, 뭐 특수학생, 장애인 교육의 문제,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거의 이견들이 없고 저는 이제 평상시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제가 이제 그 공존의 교육, 네. 공존의 사회, 공존이란 말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네. 차이에도 불구하고 입장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공존의 영역들을 키핑하고 가야 된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저는 약간 그런 생각.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뭐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양극화되다 보니까 저는 약간의 위기의식이 있어요. 이게 거의 너무 적대적으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가지 않느냐.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 같은 데 보면 뭐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은
밥도 같이 먹기 싫다. 뭐 이런 여론조사가 45% 나왔던 적이 네,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건 안 좋은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존중하고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교육부가 전체적으로는 또 그 16개 시도 교육을 관장하는 관장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철저히 이렇게 리스펙트 돼야 된다. 네네네. 이런 입장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좀 다투더라도 예. 계속해서 예, 해 나가야 되는 손잡고 부분이겠죠. 다투자.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학부모님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지금 가장 많이 걱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를 관통한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요, 기초학력 저하 문제,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리고 최저학력 미도달에 대한 또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아까 제가 이제 뭐 보완적 혁신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기초학력 문제가 사실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기초학 문제를 사실 제가 2019년에 가장 먼저 그 심각성을 공론화했고 예. 서울교육청이 사실은 나서서 그 당시에 예산이 한 6, 70억 정도였는데요. 지금 한 700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기초학력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늘리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고요. 네. 저희가 보통 3단계 기초학력 지원 체계라고 그러거든요. 일단 네. 교실에서 선생님이 먼저 이걸 대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네. 관련 선생님들이 왜냐면 기초학력 문제라는 게 꼭 학습이 지체됐다는 문제만 아니거든요. 부모의 빈곤, 가정 문제도 연관되고요. 심리 정서적인 결손의 문제도 네,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올 때는 다중 지원팀이라는 이름으로 상담 선생님도 오시고 보건 선생님도 오시고 담임 선생님도 오시고 교감 선생님도 오시고 이렇게 한 아이의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예. 이렇게 종합하면서 어떻게 이걸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게 있고요. 그러고서도 잘 안 되는 좀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저희 서울에는 11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서울학습 도움센터가 11개 교육지원청을 만들어서 네. 좀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 그래서 뭐 키다리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초학력 협력 강사가 학교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선생님이 직접 나서시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원 정책을 만들어서 키다리쌤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네. 있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튜터라는 이름으로 네네네. 또 AI 기반 콘텐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네네. 이제 아날로그 방식만이 아니라 네네. 최신의 어떤 인공지능 기반 다양한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식으로 해서 지원을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다각화한다고 그럴까요? 네네네. 이제 이런 노력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튜터 마중물 학교가 현재 지금 많이 마련된 상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마중물 학교라는 게 이제 그 여명 학교 같은데 탈북 학생을 지원하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인공지능 기반 관련 콘텐츠라든가 시스템들을 네. 활용을 해서 이게 이제 민간 콘텐츠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자기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학부모님들께서 뭐 역시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한 그 농사노천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예, 네, 예. 제 주변에도 이제 학부모들이 좀 꽤나 있는데요. 보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 농사노천 유학 사업 어떤 것이고 우리 아이가 예. 이행하게 되면 혹시 장점이 뭘까요? 예. 네. 아니 저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분한테는 강추를 네. 합니다. 강추를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전남, 전북에 이어서 이제 강원하고도 경북하고도 지금 이렇게 이어가려고 네.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아이가 혼자 가거나 홈스테이형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면 가족 체류형. 아, 거의 한 8, 90%는 어머니하고 같이, 엄마하고 같이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센터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그룹홈 같은 그룹 센터 같은 형태로 네. 세 가지 형태로 가는데 네네. 8, 90%는 엄마하고 같이 가는 네.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그 굉장히 중요한
생태 전환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후위기 시대, 아까 생태 시민으로 성장시킨다는 말씀인데 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 자연 친화적 감수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이제 보통 농촌의 뭐 탐방이나 교환 프로그램하고 달리 한 학기나 1년을 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입니다. 아. 이렇게 프로그램인데 네. 조금 그래도 선택하기가 쉬운 것은 서울교육청에서 30만 원, 전남 전북에서 네네네. 30만 원, 60만 원이잖아요. 네. 전북은 도에서 20만 원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60만 원 내지 80만 원을 가지면요 거의 생활할 수 있어요. 네. 더더군다나 도에서 주거를 아주 좋은 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한 30, 40만 원 정도 주거비 되고 네네. 나머지를 하는데 네.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엄마하고 같이 6개월을 가 있죠. 네네. 왜냐하면 제주도 한 달 사이도 있잖아요. 네. 그럼 아빠가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네. 또 주말 여행을 해요. 아. 맛집 기행 하더라고요. 네네. 또 네, 여러 네, 가지 관광 사이트도 다니는데 네네네. 이렇게 굉장히 일석삼조에 이게 있고 네. 아이들도 아무래도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예. 뭐 훨씬 더 윤택하고 또 행복하고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된 또 경우에 따른 뭐 아토피 학교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급식까지 맞춤형으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한 200여 명이 가 있습니다.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서울시 교육청이 또 도입한 한국형 바칼로레아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좀 뜨겁습니다. 근데 사실 좀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그렇습니다.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형 바칼로레아 교육 어떤 건지 좀 이 자리에서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이게 그 뭐랄까 수업 평가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네. 68년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민간 교육 재단이 만든 일종의 수업 평가 모델입니다. 그게 IB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우리가 바칼로리아라고 하면 되게 프랑스에 이렇게 어떤 사고력 측정하는 대입 네, 문제 맞습니다. 같은 걸 많이 네, 연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늘리고 암기식 지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네네. 그런 어떤 수업 평가 일종의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구나 제주 같은 데서 좀 앞장서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서울도 지금 도입을 하려고 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런 뭐 IB를 도입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외국의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도 뭐 혁신학교에서 이미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지점도 있고 네. 또 아까 이제 KB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한국형 바칼로리아를 개발하는 단계로까지 가야 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외국의 산업화를 모방해서 갔지만 결국 우리가 산업화 성공국가로 네. 우뚝 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도 KB를 만든다 이렇게 네. 하고 있고 네네. 한국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수업 평가 모델의 뭐 초보적인 형태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생각을 쓰는 교실이라고 그래요. 생스라고 그러는데요. 네. 뭐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뭐 초보적인 수준에서만 있고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학생 주도형 탐구 모델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민간 부분에서 이제 거꾸로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뭐 거꾸로 캠퍼스 같은 데서 이제 아이들의 뭐 아이비의 버금가는 네네. 학생 주도형, 문제 해결형, 네. 미래 역량을 키우는 네. 그런 나름의 새로운 수업 평가 실험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저희 서울교육청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 분야에 앞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뭐 새로운 교육이 생기면 되려 이 사교육이 조금 더 생성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칼로레아를 하게 되면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국제학교 같은 데서 IB 코스가 있어요. 네. 저희가 고민하는 건데 한국의 공교육 현장에서 IB를 실험하는 건데 IB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암기형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교육이 개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수능 방식의 입시 네. 준비에서보다도 개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어렵다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갖고 있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챗 GPT 시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에서 이제 프로젝트형 수업이거든요. 문제 해결형.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챗 GPT 시대에는 인간만의 고유한 똑똑한 기계를 넘어서는 창조적 질문 역량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창조적 질문을 설정하고 네. 그것을 자기주도적으로 기존의 지식을 자기가 탐색하면서 네.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아. 풀어가는 네. 그런 어떤 일종의 과정적 어떤 그 탐구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교육이 오히려 뭐 줄어드는 네. 뭐 일부는 아이비 사교육도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거의 대부분은 네. 그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잘 이제 도입이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 얘기도 좀 드려볼까요? 학부모님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아이들 복지적인 부분 네.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방학이나 방과 후에 보면 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초등 돌봄 교실이 이제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학부모들이 굉장히 좀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 올해는 또 어떻게 운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요즘 저출산, 저출생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육과 유아에서 저는 완벽한 국가 책임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가 책임 체제에는 비용이 안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보육 과정 0세에서 3세, 2세 요 과정 그리고 유아 교육 과정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4, 5세 유아 의무 교육 체제로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갖고 있고요. 초등학교에 진입한 다음에는 이제 주로 초등학교 1, 2, 3학년에서 돌봄이 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네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돌봄의 일부 대기자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에는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돌봄을 만들 교실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돌봄을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뭐 거의 대부분은 현재 네네. 수용을 갖고 있고 돌봄의 이제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네네. 또 방과 후 학교의 질을 또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현재로서는 저희가 과제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나름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갖고 있고 네네. 돌봄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에서도 질을 높이고 또 소규모 학생이 선호하는 주제나 과목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이제 노력을 지금 뭐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기대하고는 아직도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갭은 좀 메꿔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돌봄 시간을 보통은 이제 5시까지로 많이 네. 해요. 네. 근데 이제 7시까지 또 하고 최근에 서울에서는 원하면 8시까지도 네.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예. 워낙에 뭐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들도 이런 정책의 또 일환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소득층 이 네. 가정학생의 통합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서울형 교육복지학교 아, 예, 예. 네,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복지 지원 학교는 뭐 1,300개 학교에서 거의 뭐 1,200개가 넘는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네네. 그 중에서도 어려운 학생이 40명 이상이 되면 그런 비중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지금 지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인력 충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예, 있네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전문가도 이제 보통 작년에 한 290명대에서 1, 20명 정도 이렇게 늘려가는 식으로 계속 네. 늘려가고 있는데 뭐 가장 이상적으로는 뭐 40명 이상이 아니라 한 30명 정도가 되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네. 이걸 그 30명을 눈에 놓고 이렇게 지원하는 정도까지 가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연장되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또 교육감님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초대석 K 에듀티비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예. 저희 에듀티비가요, 이 고른 교육과 학습의 장 마련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취약계층들을 위한 코딩 교육 그리고 또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 확대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과 저희가 뭐 협력해서 할 만한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 여쭤봅니다. 어떠십니까? 예, 아니 뭐 다양한 면에서 네. 협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스마트 교육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촉진됐거든요. 뭐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네. 있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할까요? 혹은 최근엔 뭐 AI 디바이드 같은 게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 격차가 나타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교육에서 막 철저하게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8년 동안을 보면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우리 교육 행정으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구나. 민간 부문에 정말 어떤 헌신 네. 하고 결합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런 면에서도 뭐 다양하게 협력을 하고 특별히 이제 이런 코딩 분야라든지 네. 최근에 네. 주목이 되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좀 많은 보완이고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신다면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뭐 교육의 영역을 넘어서서 또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생명과 안전 보호, 뭐 이제 사회적인 책임 속에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뭐 스쿨존 사고도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학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책을 좀 따로 하시는 게 네. 있으실까요? 아니 뭐 안전 얼마 전에도 정말 그 학교 주변에 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고 더구나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되는데요. 네. 정말 안전은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맞습니다. 모든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상징적인 게 얼마 전에 이제 엄북초에서 한 학생이 희생이 됐습니다. 치여서 네. 희생이 됐는데 그래서 지난 한 3, 4개월 동안 그 엄북초 주변에 등하교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 노력들이 네. 강남구청, 네. 강남경찰서랑 교육청이랑 해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요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전에는 일방통행로를 못 했어요. 네. 인근 주민이 민원을 내가지고. 네. 근데 이 학생의 희생을 계기로 중요한 부분에서 일방통행로가 조성이 됐고 그다음에 보차로가 분리됐고 보행로하고 차로가 네. 분리되고 네. CCTV도 새롭게 설치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긴 한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강남구청장님, 서울시 의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모여서 다시 점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저희가 한 6월 정도까지 서울시 전체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이렇게 함께 그 등하교 위험 지역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점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중후반부에 경찰하고 구청하고 일선 지자체하고 이 등하교 안전을 위한 종합적 개선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평상시에는요. 네. 일방통행로를 지정하자고 그러는데 안 움직여요. 진짜로. 네. 이게 희생을 매개로 이게 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엄북초 점검회의 할 때도 정말 아이들의 희생이 있어야 전진하는 사회를 넘어서서 아이들이 희생이 없어도 전진하는 사회, 네. 전진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선진국이 아니겠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희생이 직면하지 않고서도 정말 등하교 학생 안전은 철저하게 우리들의 불편을 무릅쓰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좀 노력을 하려고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따른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 계기 교육이라고 할까요? 네. 계기성을 살리는 교육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 네. 다중 밀집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네. 동영상이라든지 네.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하고 학교한테 이 계기에 감수성이 네. 높아졌을 네, 때 네.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월호가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올 네. 때만 하더라도 이게 안정감성을 새롭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계기성을 살리려고 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네. 대책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교육에 관련된 또 정책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고교 체제 개편안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교육감님께서 밝히신 입장이 상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하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이제 고교 평가 시스템이 말하자면 이제 상대평가입니다. 지금은 상대평가인데 이제 절대평가로 바꾸는 문제가 지금 이제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혹시 좀 우려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는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파괴적 결과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 굳이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90점 이상이면 A를 다 주는 거예요. 지금은 비율로 상대평가를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특목고나 외고, 자사고 이런 데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예를 들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90%가 다 A 받아버리지 않겠어요. 일반 학교는 뭐 20%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승작용도 하고 그런 어떤 문제가 되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고교 체제의 서열화 예를 들면 뭐 자사고, 외고 이렇게 인류학교가 있고 일반고는 황폐화되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학교 간의 서열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과정에 좀 보완 장치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달라. 이런 취지에 있는데 저는 우리가 입장이 달라서 다른 길을 가더라도 다른 입장에서 정책을 펴더라도 이렇게 상대방의 비판을 좀 기울이고 그걸 이렇게 결합하는 노력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게 저는 우리 사회의 이게 공존의 기반이 넓어지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뭐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기독교를 많이 다녀서 그렇지만 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게 뭐 죄를 지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불완전하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저의 생각이나 정책이 완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흠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흠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비판을 통해서 나에게 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저도 뭐 저를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만 그렇게 한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근에는 저도 보완적 혁신이 그런 의미입니다. 비판에 귀를 기울인다. 비판에서 합리적인 요소를 내가 수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좀 노력을 해보고 있고 절대평가제를 추진하는 교육부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말씀을 너무 풍부하게 잘해주셔서 듣는 내내 흥미롭고 기대하는 바가 더 커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나눌 이야기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 이제 교육감님께서 보여주실 서울 교육 대단히 이제 관심이 많고요. 또 나아가서 제9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또 회장으로서 보여주실 교육의 변화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각오나 비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떤 세계화의 도전이라 교육에서도 세계화의 도전이 목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교육에는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강남의 학부모는 이미
대한민국의 인류대학만을 지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 교육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네. 높일 것이냐. 그리고 서울교육이나 대한민국 교육이 글로벌 교육의 일부로서도 네. 선도적인 교육으로서 당당히 설 것이냐. 이제 요 과제에 좀 직면해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제를 좀 선도적으로 추진한 그런 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고요. 네. 또 뭐 이것은 또 서울교육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모든 교육이 네. 그런 방향에서 미래교육으로의 어떤 대전환, 그걸 통해서 글로벌 선진교육의 일부로서도 당당하게 서는 네. 이제 그런 과제에 이렇게 함께 전진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교육감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어떤 예. 의미이실까요? 아이고 어디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국토인생 네. 교육감이 되겠다 하는데 이 어떤 대한민국 교육, 서울교육의 미래교육의 전환의 핵심적 방향을 우리 이제 우리 학교 구성원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국토인생이란 말을 네. 만들었습니다. 네. 국토를 종단하는 인생이 되겠다 해서 국토인생인데 국은 뭐냐면 국제 공동 수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세계화, 지구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 시민이 돼야 된다. 네. 그러려면 다른 나라 학생하고 뭐 가끔 만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만나야 된다. 네. 줌으로, 비대면으로, 네. 화상회의로 네. 네. 수업 시간에 만나야 된다. 그래서 실시간 국제 공동 수업이 그래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토는 토론 교육입니다. 네. 이게 왜 토론 교육이냐면 저는 공존형 마인드를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너무 아까 말씀드린 너무 양극화돼 있잖아요. 네네. 의견과 신념이 양극화가 된다. 돼 있습니다. 저는 토론을 통해서 접점 찾기를 해야 된다. 접점 찾기형 토론 교육을 네. 통해서 공존형 민주시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는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미래 역량을 갖는 우리 학생들이 돼야 되고요. 네. 생은 이제 생태 전환 교육, 네. 생태 시민. 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네. 생태 시민으로 네. 우리 아이들을 성장하는. 그래서 저는 뭐 실제 이 네 가지 미래 도전에 우리가 맞서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세계 시민으로 공존형 민주 시민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미래 기술 역량을 네. 갖는 미래 시민으로 네. 그리고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네. 서울 교육이나 대한민국 교육이 뭐 글로벌 선진 교육의 일부로도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존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응원과 관심이 또 저희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한 초대석 K 어떠셨습니까? 모두가 미래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미래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오는 미래가 있고 준비된 미래가 있습니다. 아마도 조희연 교육감이 강조한 공존의 교육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준비의 과정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초대석 K는 더 많은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대석 K 김미선이었습니다.